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평생을 딱 하나의 올림픽 종목만 파고들면서 훈련을 했는데 막상 출전 직전에 그 종목 자체가 아예 영원히 폐지된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 와, 그건 진짜 하루아침에 내 존재 이유가 통째로 증발해버리는, 뭐랄까, 상상조차 하기 싫은 끔찍한 절망이겠죠. 그렇죠. 근데 바로 그 기막힌 상황이 1894년 19살의 한 조선 청년에게 실제로 벌어집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깊이 탐구해 볼 인물, 훗날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으로 알려진 이승만입니다. 이승만이라는 인물을 처음 접하는 분들을 위해 복잡한 정치적 평가는 일단 내려놓고요. 철저히 자료에 나타난 한 청년의 객관적인 삶의 궤적만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역사 전기부터 개인 일기, 그리고 다양한 학술 연구들을 종합해 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질문 하나가 떠오르더라고요. 맞아요. 그 뼛속까지 유교 엘리트였던 조선의 수재가 도대체 어떻게 불과 몇 년 만에 가장 급진적인 서구 민주주의 사상가로 변모했을까? 아, 이거잖아요. 아주 핵심을 짚으셨습니다. 6살에 천자문을 떼고 오로지 과거 시험만 바라보던 엘리트였는데 1894년 갑오개혁으로 과거제가 완전히 폐지돼 버린 거죠. 아, 우물 안의 수재가 하루아침에 갈 곳을 잃은 거네요. 그렇죠. 평생 준비한 올림픽이 취소된 셈인데 여기서 이 청년이 친구의 권유로 서양식 교육기관인 배제학당에 들어갑니다. 오, 거기서 영어를 배운 건가요? 6개월 만에 마스터했다는 기록이 있던데. 네, 머리가 워낙 비상했던 거죠. 근데 단순히 영어를 배운 수준을 넘어가지고 그곳에서 기독교와 자유민주주의라는 당시로선 정말 충격적인 서구 사상과 정면으로 부딪히게 됩니다. 잠깐만요. 영어를 좀 배웠다고 해서 수천 년 이어온 군주제를 버리고 갑자기 민주주의를 원하게 된다는 게 약간 비약 아닌가요? 겉보기엔 그렇게 보일 수 있죠. 하지만 당시 조선은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완전히 무너져가고 있었잖아요. 아, 나라가 망해가고 있었죠, 참. 네. 이 똑똑한 청년의 눈에 서구의 자유와 평등 체제는 그냥 막 신기한 외국 학문이 아니라 죽어가는 국가를 살려낼 유일한 생존 기제로 보였던 겁니다. 완전한 세계관의 전환이었죠. 아하, 국가 생존을 위한 실질적인 도구로 서구 사상을 받아들인 거군요. 그래서인지 이 청년이 가만히 있질 않더라고요. 맞습니다. 만민 공동회 같은 곳에서 10,000명이 넘는 군중 앞에서 연설하는 스타 언론인이 되죠. 심지어 고종 황제를 폐위하려다가 사형 위기에까지 처하잖아요. 결국 그 악명 높은 한성 감옥에 투옥되는데 여기서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아니, 혹독한 고문을 받는 사형수가 도대체 어떻게 그 지옥 같은 감옥을 조선 최고의 도서관으로 바꿀 수 있었던 거죠? 육체는 가장 좁은 곳에 갇혔는데 지식은 오히려 가장 넓게 확장됐다는 게 엄청난 역설이잖아요. 그게 바로 네트워크의 힘입니다. 배제학당 시절에 맺어둔 서양 선교사들이 그를 살리기 위해서 500권이 넘는 책을 감옥 안으로 넣어준 겁니다. 와, 500권이요? 세상에. 네, 물리적으로는 갇혔지만 정신적으로는 가장 넓은 세계와 접속한 셈이죠. 감옥에서 최초의 영환사전도 만들고 그 유명한 독립정신이라는 책도 집필합니다. 여기서 제가 조금 삐딱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자료를 보면 그가 1899년에 감옥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나오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순수한 영적 각성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에게 책을 구해주고 목숨을 연명하게 해주는 서양 선교사들과 연대하기 위한 일종의 철저한 생존 전략 아니었을까요? 오,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사실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도 그 두 가지가 섞여 있다고 봅니다. 아, 둘 다 일리가 있군요. 네네. 극한의 고통 속에서 절박한 생존 본능으로 시작됐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확고한 사상적 도약으로 이어졌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독립정신에서 나라를 잃는 진짜의 이유는 국민의 의식이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하면서 6대 강령을 세웁니다. 정말 사형수에서 사상가로 진화했네요. 이후에 5년 7개월 만에 극적으로 풀려나서 곧바로 고종의 외교 밀사 자격으로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을 만나러 갑니다. 감옥에서 곧바로 백악관이라니 영화도 이렇게 만들면 개연성 없다고 욕먹을 텐데 말이죠. 그러니까요. 근데 결과는 철저한 실패였잖아요. 미국은 이미 일본의 조선 지배를 묵인한 상태였고 맞습니다. 냉혹한 국제정치의 현실을 완전 뼈저리게 느낀 거죠. 보통 이런 거대한 외교적 실패를 겪으면 좌절하고 포기할 법도 한데 그는 오히려 조지 워싱턴 대 하버드, 프린스턴을 거치면서 아주 단기간에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따버립니다. 나라가 망해가는데 굳이 학위에 집착한 이유가 뭘까요? 그게 핵심 메커니즘이에요. 국제 외교라는 게 철저히 자격,
그러니까 스펙과 법리적 논리의 게임이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아, 서구 열강이 이 작은 나라 청년의 목소리를 듣게 만들려면 네, 그들 무리의 최고 엘리트들이 쓰는 학술적이고 법적인 언어를 아주 완벽하게 구사해야만 한다고 판단한 거죠. 와, 서양의 룰로 서양을 이기려고 한 거네요. 하지만 조국을 구하려고 그렇게 미친 듯이 공부해서 1910년에 귀국했을 때 나라는 이미 일본에 넘어가 있었습니다. 네, 일기에 각사학위를 받고 나니 내 조국이 더는 나의 나라가 아니었다라고 썼을 정도로 그 침통함이 컸죠. 진짜 마음이 무겁네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전국을 돌면서 청년들에게 서양 역사랑 국제법을 가르쳤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입버릇처럼 학생들에게 이거 굉장하지? 라고 외쳐서 당시에 이굉장 선생님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이굉장 선생님이요. 재밌네요. 하지만 일제가 그를 가만둘 리가 없었죠. 이 서구와 연결된 기독교 지식인 네트워크를 아예 뿌리 뽑으려고 사건을 조작하는데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백오인 사건입니다. 아, 그 탄압 때문에 결국 37세의 나이에 또다시 33년이라는 기나긴 망명길에 오르게 되는군요. 네, 과거제 폐지, 감옥, 그리고 33년의 망명, 끊임없는 좌절의 연속이었죠. 그런데 참 역설적이게도 그 잦은 단절이 오히려 그의 시야를 세계로 확장시켰습니다. 청취자 당신의 삶에도 어쩌면 예기치 않게 올림픽 종목이 폐지되는 것 같은 절망의 순간이 있었나요? 그 단절이 혹시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야를 열어주진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게 되네요. 위기와 단절을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하느냐가 사람의 궤적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니까요. 맞습니다. 자, 오늘 이 엄청난 청년기의 기록을 덮으면서 당신에게 하나의 도발적인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만약 한성 감옥이라는 물리적 지옥과 33년 망명이라는 국가적 상실의 경험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글쎄요. 지금의 역사와는 많이 달랐겠죠. 네, 어쩌면 그 끔찍한 고풍과 좌절의 시간들이야말로 오히려 한 국가를 설계할 지도자의 뼈대를 완성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만 했던 필수 조건은 아니었을까요? 오늘 저희의 깊은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